지역교육에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드리는 지역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소식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이 국정과제 늘봄학교가 요즘 연일 화제죠. 그런데 이 부산에서 이사 놓고 갈등이 심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늘봄학교를 두고 교육 당국과 시행 주체인 일선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늘봄학교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일찍 끝나다 보니까 방과 후에 어른이 봐줄 수 없는 돌봄 공백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모들은 퇴근하는 시간까지 어쩔 수 없이 피아노나 태권도, 보습학원 등을 보내서 이 빽빽히 시간표를 짜서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돌봄 사교육이라고도 불리죠.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국 모든 학교를 비롯한 여러 공간에서 방과 후에 돌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게 바로 늘봄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원 노조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업무가 과중한 상황인데 늘봄학교가 늘어나면 결국엔 관련 업무를 교사들이 떠안게 될 거라고 우려하는 건데요. 하지만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전면 확대 시기를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올해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사실 맞벌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절실하기는 한데 지금 선생님들은 교육도 어려운데 돌봄까지 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점을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이 유독 이 부산에서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부산에서 이 갈등 먼저 촉발된 이유가 당장 이번 봄학기부터 부산에서는 초등돌봄 확대를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0개 시범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해봤었는데요. 올해 1학기부터는 원하는 1학년 학생 모두 부산에서는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교육청은 이미 연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늘봄학교 등 여러 학교 단위 행정 업무를 돕는 전담기구인 이 부산학교 행정지원본부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이 교원단체가 정규 교육과정보다 돌봄 책임만 강조되는 이런 상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장기적인 대책 없이 졸속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 늘봄학교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17개 지역 중 부산을 비롯해 이미 8개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운영하는 것인데도 아직도 현장과 충분히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산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 운영 과정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교사들과의 정책적 협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이 늘봄학교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국정 과제이니만큼 이 교육당국과 현장 교사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도내 모든 학교에 내진 보강 공사가 올해 마무리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북 등 한반도 동해안 지역에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당장 몇 달 전인 지난해 11월만 해도 경북 경주 지역에 규모 4.0의 지진이 있었고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도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이나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 오래전에 지어진 학교들은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기둥이나 학교 구조물 곳곳이 큰 손상을 입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 지진을 기점으로 경북교육청은 해마다 4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내진 보강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지인 포항 그리고 경주 지역은 2022년에 이미 내진 보강을 마무리했고요. 도내 전체 학교 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81%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보강 업무가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103개 학교에 340억 원을 더 투입해서 남은 학교들도 내진 보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학교 중에선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로 가봅니다. 이맘때쯤이면 이제 중학교 입학 입든 학생들은 남중 갈 거냐 여중 갈 거냐 뭐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제주도에서는 도내 모든 남자 중학교 또 여자 중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바꾼다라는 안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신제주권에는 여자 중학교가 없고 또 일부 지역에는 남자 중학교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근처에 중학교가 있어도 멀리 있는 다른 학교로 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장거리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가 남중, 여중을 남녀 공학으로 전환해서 학생들의 학습 불편이 없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사전 여론조사도 펼쳤고요. 전문가 토론도 해왔습니다. 어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수기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이 도민참여단의 최종 설문 결과 남녀공학 전환 찬성이 약 70%, 반대가 약 20%, 나머지 10% 정도가 중립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전환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혔던 게 원거리 통학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이런 이유가 가장 많이 꼽혔고요. 이 반대 이유로는 남중, 여중 각각 특성 있게 지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이 전반적인 수기 과정에서는 공학으로 전환이 다수 의견으로 나온 건데요. 결국에 이 공론화위원회는 교육청에 남녀 공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네, 일단은 찬성 의견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 공론화위원회에 권고도 나왔고 교육청의 의지도 있으니까 이 전환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제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위원회의 결정이나 교육청의 의지와는 별개로 학교 단위에서 고려하고 결정할 일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교육청의 내부 검토를 거쳐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제주 모든 지역의 중학교가 45곳 가운데 하나의 성별만 다니는 단성 중학교는 남중 7곳, 여중 7곳으로 총 14곳입니다. 이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제주교육청의 남녀공학 전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예,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위원회까지 꾸려서 이 교육정책 개선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박광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